6.4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음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항식 서울시의 예비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사흘 동안 이제 집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의 경선 규칙을 수용하고 또 경선 일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항식 후보의 결정은 어떻게 뭐 좀 예견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그렇죠. 뭐 경선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이 김항식 전 총리가 왜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집권을 하게 된지 우리 국민들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2대 3대 3대2라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내려온 새누리당의 그 경선 제도가 있거든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무슨 컷오프를 하면서 기타 군소 후보들을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이해훈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정밀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박심을 많이 김항식 전 총리한테 실어가지고 유리한 구도로 1대1 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경선 그 공천관리 지도부에 그런 마음이 실렸단 말이죠. 이때 이해훈 최고하고 그 정몽준 의원 측에서 굉장한 그 반발을 보여가지고 이게 다시 없던 일로 됐는데 다시 김항식 전 총리가 반발을 해가지고 직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걸 네. 왜 근데 저는 이 소동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저 새누리당 지도부가 조금 반성을 해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황우여 대표가 이제 당내 경선과 관련한 이제 잡음에 이제 뭐 유감도 표시했고요. 앞으로 뭐 철저한 경선 관리도 이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김항식 후보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을 좀 뭐 주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봉합이 된 것 같은데 경선 관련 갈등이 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중요한 틀은 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죠. 다만 진행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책임 이런저런 비난은 나올 겁니다. 김항식 후보가 했던 것이 상대 후보들의 자기에 대한 비난이 적절치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의 선관위에서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거 당을 향해서 무능무책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김항식 후보가 이렇게 조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중단이라고 지금 정 교수께서 얘기한 배경에는 예. 김항식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발 주자들을 추격하는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면도 작동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미국에 돌아가지고 공항에서 복귀하면서 후발 주자로서 역전 구파이트를 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그렇게 따라붙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서 몇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변명도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예컨대 그 후보 등록 기간을 11월 15일 연기한 과정, 예. 또 순회 경선은 조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까 지적했던 3자 경선을 2자로 줄이려고 했던 것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장이 좀 상식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당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후발 주자가 따라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2주 동안에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뭔가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뭐 사흘간의 직거 생활을 통해서 조금 김항식 후보의 어떤 뭐 유불리를 따져본다 그러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예. 지지자를 결집을 한 그런 효과는 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세 진영 간에 세 캠프 간에 그 공격이 굉장히 네거티브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장 그 김항식 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 주자들의 그 언행이 문제가 있다. 상당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캠프 측에서도 금권 선거를 정몽준 의원 측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빅딜설은 뭐 이미 또 제기된 거고요. 정의에 대해서. 예. 이러다 보니까 정측에서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김항식 후보가 지금 그 캠프를 갑작스럽게 차리는 거는 또 뭐 그 재벌의 그 후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흑색 선전이다. 굉장히 그 네거티브 전환으로 가는 그런 양상인데 일부 또 그 시니컬한 입장의 평론가들이 이거 뭐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 쇼라기보다는 조금 그 네거티브 전으로 가는 그 후유증 상황까지 내겨날 수 있는 이런 거 앞으로의 과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복귀하는 과정 속에 발표하는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요. 김항식 후보 전 총리가 얘기할 때 새누리당의 승리, 당에 대한 정치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지난번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역전 굿바이트 치겠지만 아니면 필요하다면 희생번투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번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서울시의 승리 이런 얘기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이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이런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황식 총리는 반복해서 본인의 적합성보다는 새누리당을 강조하는 것이 내부아마 캠프 전략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진력을 하겠다. 이런 아마 변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정몽준 후보가 김황식 후보를 좀 아직은 좀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앞으로 경선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예, 앞으로도 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예. 이제 가장 큰 그 과정인 TV 토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에서도 후보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 같고 이해운 최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TV 토론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자신감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TV 토론에서조차도 친박계의 표가 많이 나눠진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정몽준 후보의 그 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몽준 후보는 이 우세 속에서도 아직 그 공격당 공격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당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또 드러나면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이런 그 전망도 예상이 돼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박빙의 싸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해훈 후보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 정밀 조사를 통해서 3자 경선에서 2자 경선으로 줄이자고 했을 때 당장 그 대상이 이해훈 최고였어 전 최고였죠. 예. 만약에 당에서 무리하게 해버렸다면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쪽으로 가가지고 강하게 붙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3자 경선 과정 속은 일단 TV 토론 등에서야 초점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김황식 후보 진영에서는 3자 토론 하다 보면은 지난 대선 때 3자 토론에서 마치 이정희 후보가 거들었던 그런 방향이 네.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해훈 후보가 거기하고 왜 나를 비교하느냐 하고 불만을 많이 터뜨렸는데요. 아마 그쪽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경선 과정 쪽에서 당 내부에서 지도부 쪽에 당 주도 세력들이 이해훈 후보를 향해 상당 거중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해훈 후보가 이른바 범친박 그룹에 속하고 있지만은 그 당은 오히려 친박 낙하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것을 끝까지 마지막 경선 과정까지 강하게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 조정에서 일정한 조금 본인도 당 전체를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좀 변수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예.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네. 얘기를 좀 해보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시 보시는지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갈 길은 이 정부 여당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이 큰 명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 생각에는 오늘 참 그 잘했다 이런 모습이 들고 또 그 대국민 그 여론전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그 길거리 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 원칙의 입장에서 2017년, 18년 집권을 위해서는 뭐 저는 6.3 지방선거를 이룰 수도 있다고 그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문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새누리나 우리 그 청와대 쪽의 그 생각이 너무 쉽게 지금 이 판국을 보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못 지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 이거 하나로 그냥 그 뒤집어 버렸는데 새누리나 여당 쪽이 이 그 야당의 공세에 그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대변인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당도 여기에 대한 그 적절한 그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회담 제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할 시점밖에 안 됐죠. 예. 원래 지금 통합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안철수 의원이 광주 새정치연합의 창준이 발긴돼서 그런 얘기했죠. 공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를 두고 새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합의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통합 진행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별로 부각이 안 됐고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무공천 후유증을 둘러싼 뭐 잘 되냐 손익이 어떻게 되냐 이 논란이 빠졌단 말이죠.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다시 초점을 삼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는 원래 했던 제도 개편, 공직선거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과거에 91년에 당시에 그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를 관철시키게 단식했던 장면까지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해야 된다 해서 당연히 구순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되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변명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묵묵부답이란 말이죠. 예. 그랬을 때 가능성 있는 답변을 미리 지금 선택지를 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초에 약속했던 것을 잘못 약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정치적인 실리가 안 지키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구체적인 선택지까지 제기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쪽이든가 박근혜 대통령 답을 줘야 될 겁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당에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하고 사실 대통령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답은 주기는 줘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일단 그 국회에서는 윤석열 의원이 난센스다. 공천 폐지 주장은 난센스다 이렇게 이제 뭐 당에서는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답변이 난센스 같은데. 아니 뭐 윤상현 그 수석부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뭐 사실상 지금 그 주말에 대변인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새누리당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청와대에서 이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두고두고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예. 대통령이 하기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무석이나 대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뭐 그 같은 또 입법안이 있으니까 예.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야권 쪽에서 이것 가지고 공격하기에 하나의 그 조그마한 또 빌미가 있는 게 그 지난번에 원자력 방어법 같은 거 과감하게 그 양보를 하면 이번에 공격하기가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또 양보 안 해주면서 그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몰아붙이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책 잡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보 안 해준 것하고 약속 안 지킨 거하고 대칭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새누리당에서 지난번 변명할 때 이것에 대신해서 상향식 공천 또 지방자치 단위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었는데 지방자치 체계자체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고 예. 상향식 공천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기존의 공천 방식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은 불충분한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 문제 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그냥 지금에서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통합을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 과정 속에서 지정치연합 내부의 무공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가 불만이 나온 초점이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이런 무공천 논란 자체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번 공천 약속에 대한 불이행, 폐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좀 높이는 데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무공천 논란으로 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하기에는 새누리당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그 의견부터 좀 정리를 해라. 예. 오늘도 그 정청래 의원이 트윗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 전멸하면 어떡하느냐. 이거 책임질래 하고 이게 올렸는데 또 최원식 전략기획본부장은 그래도 우리는 큰 정치로 가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자기들 진영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또 그 윤상현 의원의 공격을 받는 이런 과정도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거의 이제 뭐 그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정리가 돼가는 와중인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도요.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하고요. 하고 공격을 하면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이 간혹 새누리당이 공격할 소재를 가끔 만들어주네요, 오히려요. 예. 지금 그 내부적으로 실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초공천 폐지를 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장들이 뭐 여러 있는데요. 의원들이 계속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번 더 의견을 점검할 계기는 갖긴 갖겠지만은 예. 저는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원래 약속했던 공천제 폐지하는 것하고 무공천하고는 조금 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건 아니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경우에 만약에 무공천에서의 소득의 무공천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성과가 좋지 않았을 때 여기저기 책임을 돌릴 수가 있지만은 예. 만약에 번복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번복해서 자충수를 뒀다. 어느 쪽이든 간에 책임을 따지려고 걸고 넘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이미 뱉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을 바에는 이것을 잘 다듬어서 가는 쪽이 훨씬 낫지 실리적으로도 이것을 번복했을 때 실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중에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양 1대1 구도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기득권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아예 다자고도가 돼서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부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한 번 했기 때문에 가는 쪽이 낫다는 판단도 있고 지금의 그걸 다시 뒤바꾸자라는 주장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예. 물론 민주당 사정 우리 김 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느낌으로 볼 때 지금 이제 폐지를 번복하기에는 너무 그 타이밍이 지난 것 같고요. 오늘 예. 안철수나 김한길 이 의원들의 그 표정을 보면 이미 그 확실하게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예. 그 정청래 의원 같은 일부 아직도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그 의원들이 있지만 큰 물줄기에서는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저는 기초공천 그 폐지 문제가 대여 간에 그 굉장히 그 공격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새누리나 청와대 쪽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아마 육사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에 따른 판단의 여부는요. 기초는 어쨌든 간에 조금 공천했을 때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파장이 광역까지 얼마나 미치느냐.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판단하는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초도 무공천했는데 뭐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손해는 감내하지만은 그게 광역 전체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정도가 아마 향후에 판단 대상이 될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조금 좀 이해를 좀 돕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시장구청장 이제 뭐 군수, 시군구청장 기초 선거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광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자면은 되게 줄투표했다 미친다고 주장하는 쪽은요. 예. 2번 그러면은 뭐 서울시장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 예. 구청장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쫙 2번만 찍으면 되는데 예. 기초의 경우는 2번이 없어져 버리고 뒤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런 줄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클 것인데 흩어져 버리니까 광역도 조금 줄투표가 역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조금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예. 반대로 오히려 그거는 분명하게 2번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평가를 해줄 것이다. 오히려 무공천 약속을 지킨 효과까지 가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옛날에 이제 2번이면 많으니까 뭐 광역단체장도 2번 찍고 쭉 귀찮으니까 2번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 줄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광역단체장 2번 찍었어도 뭐 3번, 4번 무소속을 찍은 사람도 있고 해서 예. 꼭 그 2번 줄투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유권자들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옛날처럼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 생각하는 것처럼 기초공천 폐지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뭐 엄살을 좀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절대적인 거는 우리 김 원장 말씀대로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야권 민주와 새정치의 이 큰 싸움을 볼 때 2017년 큰 싸움을 볼 때는 저는 그 야권이 강해야 여권도 이제 견제가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소탐 대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 국민 그 약속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의회 선거에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막상 선거에 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 광역 수준에서는요. 크게 이게 무공천 문제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기초에 관해 누가 약속을 지키고 안 지켰는가라는 것이 분명히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를 거고요. 예. 그래서 광역은 기초하고 상관없이 분명하게 번호에 따른 정당 소속을 판별해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무공천했다고 파장이 광역이 얼마나 미칠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음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